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고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시민 덕성과 정치 역량이 약한데 그들이 이렇게 그 시민 덕성과 정치 역량을 좀 높여서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 덕성이 호르카이머나 아도르가 말하는 그 어떤 수동성 또는 권위주의적 퍼스널리티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적 자치 역량도 약하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조금 뭐냐면은 이렇게 그들이 이제 뭐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러 신분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도 국회에 있는데 뭐 그것이 불만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특권은 많은데 그것도 불만이죠.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없는 사람들도 국- 국민 대의자로서는 다 이제 국회의원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있는 사람들이 다 되고,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 하면은 특권이 너무 많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역량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 왜 뭐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를 또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그렇게 국회의원들로서 역량이 떨어질까?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뿌리는 그 직접 민주주의와 지역 자치가 지역 수준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특별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걸 또 이제 뭐 찰스 테일러나 맥킨타이어나 또 마이클 샌달이나 또는 이제 한나 아렌트 같은 공동체주의 또는 공화주의적인 어떤 철학의 관점에서 조금 제가 고민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민 특성, 정책 역량을 함량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동체와 사회 구조적 특성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 자치를 담아내는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연방 수준에서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시, 군, 구, 읍면동 수준에서 지역 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한다면은 주민들은 시민입법과 자치단체의 주민 요구, 주민 결정의 절차를 경험하면서 시민의 자유를 지나고 시민적 특성 및 정치 역량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그런 시민 특성의 경험을 갖춘 시민들이 많을 때 연방 차원의 대의민주주의에서도 일을 잘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치 역량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많이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스위스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스위스처럼 그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직접 민주를 실시하기 어렵다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큼은 직접 민주의 분권,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시민 덕성이 또 정치 역량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한 시민 덕성이 향상되면은 자연스럽게 국가 수준 전체 수준을 잘 이끄는 능력 있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선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 아테네나 현대 지역자치의 시민덕성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지만, 고대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는 그 시민이 자유에 기초하여 자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었죠. 시민이 자치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즉,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했습니다. 첫째는 그 시민 특성이 아랫대가 확보되어야 했고요. 둘째는 시민 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는 거죠.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없으면은 그 자치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본래적 의미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없었죠. 이러한 민주주의 본래적 의미와 조건 현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단지 투표권을 가진 시민에 의해서 선거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고 민주주의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체제 이후에 건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켜 대의민주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자치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민주주의는 아주 요원합니다. 시민 덕성이 부족하며 시민 자치가 실제 정치 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 미국이나 스위스, 독일을 보면은 대의에 필요한 인물 선거 선거 민주를 넘어서 시민 자치를 위한 직접 민주 제도와 시민 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공동체주의, 그 공화주의 마이클 샌달도 자치로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시민 덕성 형성을 강조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자신을 통제하며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시민 성숙성, 사실과 에 기초하여 공적 사안에서 판단하는 시민적 판단력, 공적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그 소통으로 합의에 이르며 공동의 결정을 실천하는 시민적 행위 능력,
공적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혹심을 갖고 직접 학습을 체계할 수 있는 심리 연구 영역 등이 이런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그 특성이죠. 다시 얘기해서 시민적 성숙성, 시민적 판단력, 일종의 뭐 프로네시스도 있고요. 어, 타자 소통 합의는 공론장에서 시민적 행위 능력,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공직 사안에서 수기문을 통해서 뭔가 어떤 정책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시민적 연구 영역 등이 자체적으로 살아가는 시민이 갖출 역량이죠. 이런 역량이 시민덕성은 시민교육을 통해서 획득되지만 우리나라가 뭐 그러면 아주 물론 입시지 교육이지만 시민교육을 안 했느냐? 그게 아니거든. 엄청 많이 했거든요. 뭐 좀 강의식이라서 뭐 책으로만 배운 그런 한계였지만 그래서 두이가 말하는 러닝 바이 등 해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나라 참 시민교육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시민교육 중요하지만 정치 제도를 통해서도 저는 획득된다 보고 학습된다 생각하고 봅니다. 우리 시간을 두고 해보면서 배웁니다. 러닝 바이 도잉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툴지만 해볼수록 전문가 수준으로서 숙달되는 거죠. 시민덕성, 그래서 시민덕성 및 그 정치 역량을 점차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자치를 경험하게 직접 민주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독일과 스위스 등과 비교 봤을 때 대한민국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조세, 재정의 측면에서 여전히 중앙정부가 지방을 관리합니다. 대통령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 권력이 집중됐기 때문에 지방자치 실현도가 낮죠. 재정과 권한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중앙과 지방의 분배 비율이 8대2 정도라면 독일에서 6대4 정도 되죠. 독일은 중앙과 지방의 균형을 확보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은 연방 수준에서는 대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분권, 지역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당장에 이제 스위스처럼 당장에 그렇죠? 스위스처럼 국가 전체 차원에서 직접 민주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만큼은 독일처럼 직접 민주주의가 활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 덕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정치제도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독일은 일면 비슷한 측면이 보입니다. 독일은 16개 연방주와 그 기초자치단체에서만 국한에서 시민입법과 주민투표를 시행한 것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주민투표를 시행하고 있죠. 하지만 그 활성화 정도는 너무나 많이 차이 나죠. 이러한 차이식의 유사성을 고려하면은 독일의 연방주와 기초단체 시대는 직접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분권에 우리나라 기원에도 많은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속을 넘어 자유와 자치를 시민적 부덕을 넘어 시민덕성으로 정치의 의미는 자유이다라고 Der Sinn von Politik ist Freiheit라고 한나 아렌트가 말했죠. 이 자유는 정치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찾을 수 있는 의미거나 정치에 부여될 수 있는 의미입니다. 정치 행위 안에 내재된 의미가 자유이기 때문에 정치는 가치 있는 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정치에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삶은 그 비타 악티바라는데 자유가 실현 삶이 갑니다. 시민 정치 참여해야 스스로 자유롭게 되단 말입니다. 시민 정치 참여가 맡겨 있을 경우에 시민의 자유는 이제 실현되기 힘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대의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선거 외에 정치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시민 자유가 실현되기 힘듭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너무 강해서 직접민주주의 시민 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이며 중앙집권적 국가인데 너무 강해서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비타 악티바를 통한 자유 실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중앙집권 국가라는 두 요소는 우리의 삶을 자유가 아닌 예속으로 이끕니다. 4, 5년에 한 번 선출되는 행정수만 국회의원, 지자체의 장과 의회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다음 선까지 기다려야 하는 예속이고
중앙정부의 예산 조치 권한에 의해서 좌우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속이며 내가 사는 자치단체에서 결정되는 부조리한 사항을 거부하지 못하는 예속입니다. 시민이 삶에서 느끼는 필요를 정치에 반영한 통로인 인물 선출 선거에서 훌륭한 정치인이 선출된다면은 그나마 이런 예속 상태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스위스, 독일 등 민주주의를 잘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여 이런 예속을 자유로 전환시켜 노력합니다. 선출된 정치인도 시민 주도의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나 주민투표의 매개로 상시 소통하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자치, 자유, 덕성도 신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한나 아렌트의 말에 따르면 직접 민주는 자유가 실현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민 자유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이죠. 시민은 공동체의 사안에 대한 직접 투표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은 대부분 자신의 삶의 예속보다는 자유로 향하게 합니다. 참여 그 자체도 자유실현이지만 참여를 통해 얻는 것도 자유실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은 지금 두 가지의 자유를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는 돈을 벌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자유였고, 다른 선거에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자유는 우리를 자유를 실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동체의 산을 선출한 사람에게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시민인 세금으로 추진된 정책과 법률이 결정된 과정에서 그것이 잘못된 방향에 추진되면 통제할 수 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정상적 통제 수단이 직접 민주를 제대로 해보자고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정치권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능은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정치권의 인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을 비난한 것은 자기 스스로 비난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접 민주 지역 자치를 강화하고 시민 덕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 제도를 도입하든지 시민 덕성이 핵심입니다. 어떤 민주주의도 시민 덕성, 정치 역량에 전제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체계적인 시민교육 효과라고 또 있겠지만, 효과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그 시민덕성 정치 역량은 자기 사는 자치단체 사안에 참여하면서 길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덕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레 국가 전체 수준을 이끄는 능력이 있는 정치인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직접 민주주의 규정에 대한 규정이 빈약합니다. 잘 신약시키는 헌법이라면 직접민주주의 자치 분권을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시민덕성 및 정치 역량을 향상하는 길을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